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새학기 개학 이후 강원도에서는 82%의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지만 등교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는 여전히 거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전면 등교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강원도교육청의 공식 유튜브 학교TV에서 진행된 학부모 고민 상담소 무엇이든 물어보셈 생방송입니다. 개선된 원격 수업에도 불구하고 등교 수업 확대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수업으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학교가 더 안전하니 코로나에서도 등교를 더 늘리는 방법은 힘들까? 새학기 개학 이후 강원도에서 전교생이 등교한 학교는 82%, 72% 수준인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등교한 학교보다 부분 등교 학교에서 오히려 학생 감염으로 인한 원격 수업 전환 같은 등교 조정이 많았습니다. 전교생 등교 학교 중 4.2%만이 등교를 조정한 반면 부분 등교 학교 가운데 등교 조정 학교는 11.2%에 달했습니다. 개학 이후 강원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56명. 그러나 교내 감염은 기숙사 학교 한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가족 간, 지역 내 감염이었습니다. 학교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등교 확대를 용인할 수준인지는 의문입니다. 4차 대유행의 전조로 일컬어질 만큼 최근 지역 감염 확산세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4차 유행이 걱정되는 시점이어서 당장 등교 확대는 어렵지만 언제든 등교 확대가 가능하도록 방역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와 달리 다른 시도는 가족 간 감염이나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 3주간을 전국 학교와 학원 집중 방역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등교 수업 확대냐 축소냐를 놓고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평창군이 추진하는 스마트 축산단지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불씨는 점점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참여 농가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땅값을 돌연 평창군이 대신하겠다고 나서 사업 강행에 따른 논란에 특혜 시비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접목해 한우를 기른다는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 곳곳에 흩어져 있는 축사를 한 곳에 모아 악취 등의 피해를 줄이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생산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평창군이 농림부로부터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19개 농가가 참여 의사를 밝혀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농가들이 돈을 내 축사터를 마련하면 국도비 등 95억 원을 투입해 도로와 전기, 용수 등의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창군이 시작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33억 원가량의 땅값을 군비로 대신 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토지 매입 추진 필요성은 참여 농가의 토지 매입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하게 부지 매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자문위원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선 평창군이 땅을 사서 기반 시설을 만든 다음 농가에 다시 매각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검토한 군위의 전문위원들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과 방향에 대한 정확한 전달과 지역의 찬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평창군의 제안에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이제는 군비로 특정 농가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진짜 농작물을 관리하는 농민들이 뭐 땅 사달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것도 군에서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 논리라면은 또 2년 후에 가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안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이번 평창군의회 공유재산 특위는 오는 26일 현지 실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사업부지 매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작 단계부터 찬성과 반대를 두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특혜 시비까지 더해지면서 스마트 축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접경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뿐 아니라 각종 여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시설이 없어서 항상 불안을 느낍니다. 이런 가운데 인제군이 보건소에 여성질환 전문 치료시설을 갖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래 진료가 줄었던 보건소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보건소에 여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전담과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제군은 16년 전 귀촌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여성질환 진료소까지 갖췄습니다. 이곳에서는 자궁암과 난소암 등 여성암 진단과 갱년기 증후군 등 고질적인 여성질환 진료와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춘천, 원주 이런 데까지 1시간 넘게 걸려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생겨서 다들 주위에도 반응이 좋다고 하네요. 인제 지역에서 여성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민간 병의원은 단 한 곳.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기 발견이 필수인 여성 질환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춘천이나 속초 등 인근 도시 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아 다니기 일수. 하지만 보건소에 대학병원급에서 사용하는 정밀 초음파 장비가 설치됨에 따라 진료비 500원에다 추가 검사비만 내면 거의 모든 여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이 지금 우리가 대상자가 한 7,000명 정도 보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30%밖에 안 하고 있어요. 여성의학과를 개소를 하면 이제 아마 그 30%가 굉장히 더 올라가서 한 60, 70%까지 되지 않을까. 인제군 보건소는 이번 여성의학과 신설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가여성암 건강검진 기간 승인을 신청하는 등 접경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해상 공사와 관련해 일부 강릉시 의원들이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오탁 방지망 시설이 끊어지고 훼손돼 제 역할을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 앞바다입니다. 오염물질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오탁 방지막 곳곳이 끊어지고 훼손됐습니다. 공사장 앞바다를 두 겹으로 촘촘하게 감싸야 하지만 한 겹으로 설치됐고 그마저도 곳곳이 떨어져 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탁 방지막은 바다 위에 띄우는 부표와 연결돼 바닷속에 드리워져 오염물질, 부유토사를 흡착하는 막재, 그리고 이를 고정하는 앵커, 닻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촬영한 다른 발전소 공사 현장 인근 바닷속을 보면 차단 그물을 고정시키는 철망, 와이어, 그리고 앵커 역할을 하는 돌 무더기까지 거의 완벽한 오탁 방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 앞바다에는 드리워져야 할 막재가 대부분 부표에 잔뜩 담겨 있습니다. 눈 가림식 오염 방지 시설 때문에 오히려 바다가 황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설치가 미비했었고, 그리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도 그냥 묶여있는 상태라서 부유물질을 흡수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도가 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유실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걸 다 안 쳤을 뿐더러 유실이 되면 그걸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공사 측은 현재 부유토사를 발생시키는 공사는 하지 않고 있어 오염 발생 우려가 적고 오탁 방지막은 인허가 내용에 따라 설치하고 있고 최근 고파랑으로 손상됐지만 일부 구간을 보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업체, 주민, 강릉시 등의 다자 테이블을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강릉시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또 중앙부처를 오고 가면서 이 문제가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안 침식에 이어 부실한 오탁 방지막까지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해상 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파도처럼 일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공사는 현재 70%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안 신갑평간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천과 영월, 평창 등 5개 군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어제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 신갑평 송전탑 백지화와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동해안 신갑평 송전선로 서부 구간의 경과대역 결정을 규탄한다며 삼척 화력발전 반대투쟁위와 봉화군 비대위, 환경단체 등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발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춘천경실련과 춘천시민연대,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조사 대상과 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각 지자체의 개발 지역에 대한 조사는 빠진 채 조사 대상지가 춘천 수열에너지 지구와 동서고속철 역세권으로 한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이번 조사 대상에 선출직 공직자와 직계가족은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면제비를 줬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주시가 태장동과 흥원면에 추진됐던 SRF 제조공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부적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주시는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자료가 부실하고 입지 타당성 부적합,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RF 제조공장 건립에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온 지역 주민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해 해양경찰서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 결정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다른 나라의 수산물을 일본산과 혼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해경은 수산물 품질관리원, 식약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릉과 울릉을 배경으로 독립예술가와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 릉릉위크가 다음 달 강릉 사천해변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이틀 동안 강릉 사천해변에서는 지역 예술가와 로컬 크리에이터 17개 팀의 야외 전시와 워크숍이 열리고 인디 뮤지션 14개 팀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이후 16일부터 20일까지는 울릉도에서 축제가 이어집니다. 강원FC가 올 시즌 처음 춘천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골대 불은 속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강원FC는 어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11라운드 광주FC와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강원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로 들어간 김대원의 슛이 골대를 강타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반면 후반 43분 광주의 프리킥 상황에서 이한도에게 헤더 결승골을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강원은 지난 주말 수원FC전 패배에 이어 2연패에 빠졌습니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김희철 씨가 원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김 씨는 횡성에서 태어났지만 원주에서 학창 생활을 했고 그동안 방송 활동을 하며 원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왔습니다. 원주시는 지역 축제와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푸르고 역동적인 도시 브랜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원주시 홍보대사는 중견 배우 전원주 씨, 방송인 김혜영 씨, SES 출신 배우 유진 씨,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 그리고 프로골퍼 김효주 선수 등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장애인의 날인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 지도 지원 인력을 확대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공무직 노조는 2000년대 초부터 특수교육 지도 지원 인력으로 투입된 특수교육 지도사들이 장애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보조 업무 인력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와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확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가 춘천에서 한국노총 강원도 지역본부, 강원경제단체연합회와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